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탄핵과 특검 전국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 덥게 만드는 게 있었으니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였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누진제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지난 4개월 동안 논의 끝에 누진제가 개편됐습니다. 12월 1일자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때문에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조업 활동하시는 어민분들의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죠. 인천시가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인공어초는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치하고요, 또 중국 어선의 저인망식 조업을 막는 데도 활용됩니다. 물론 이로는 부족합니다. 서해 5도 어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냉방기기를 제대로 틀지 못해서 기분도 영 시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었습니다. 일정 전기요금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요금이 누적되는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국민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6단계의 최저, 최고 구간의 요금 차이가 11.7배에 달했기 때문에 징벌적 전기요금이라는 지적을 받던 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올겨울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의 김태현 사무관과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참 오랜만에 바뀌어요.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이 크게 개편이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원래 개편 전에는 100kWh 기준으로 6단계로 돼 있던 누진제가요. 예. 그 에어컨 보급이 그간에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시대 상황 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200kWh 기준으로 그 3단계 누진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예. 기존에 6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바꿨다. 네네. 예. 기존에는 그 6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낮은 구간하고 제일 높은 구간의 차이가 11배 넘게 차이 났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래는 이제 최고 단계 요율이 한 709원 정도였는데요. 예. 그래서 1단계 요율 이제 60원에 비해서 한 11.7배 정도 됐던 것인데, 예. 이번에 최고 단계 요율을 이제 280원으로 낮추면서 한 3배수 정도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93원에다가 3전 그리고 네. 280원 정도로 해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던 게 워낙 네. 또 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은 그 고지서 네. 날아오면은 막 손이 떨리시니까 이번 네. 개편으로 인해서 요금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이 이제 상승하는 가구는 이제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율이 그 1단계 요율이 이제 원래 60원에서 93.3원으로 올랐는데, 예. 그 요율이 200kWh 이하 가구 분들에 대해서는 월 4,000원 정액 할인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래 단계에서도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으시고요. 음흠. 그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월 350kWh를 쓴다고 봤을 때, 예. 기존에는 한 63,000원 정도 이제 요금을 내셨을 텐데, 이제 개편 후에는 한 55,000원 정도 이제 내시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300, 이제, 예. 네.
350kWh라는 게 한 어느 정도 가구를 말하는 거죠? 몇 명 가구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4인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한 4인 가구,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이제 월 사용하시는 전력 소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새로 바뀐 개선안에 따르면 2단계 210에서 400kWh 구간에 해당하는 건데, 네. 근데 앞서서 그 저소득층에 한해서 굉장히 적게 쓰는 가정에 한해서 4,000원의 요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네. 한전의 그 2014 통계에 따르면요, 저소득층의 경우 12달 중에서 월 전기 사용량이 300kWh를 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네. 요즘에 난방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월 사용량 300kWh까지는 할인 혜택이 없고 200kWh까지는 오히려 기존 전기요금이 더 싸더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보완책이 마련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도 이제 월 8,000원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16,000원으로. 특히 이제 여름에는 또 냉방기기나 뭐 그런 부분 사용이 많으시니까요. 여름에는 총 2만 원까지 저희가 할인 그 한도를 늘렸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오히려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전기 네.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뭐 할인 제도하고 뭐 슈퍼 유저 제도. 예. 저희가 총 2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련을 했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제는 완화했지만 1000kWh를 초과하는 이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 개편 후 요율이 아닌 개편 전에 그 최고 요율이었던 709원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게 예. 말씀하신 슈퍼유저 제도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기를 절약하신 가구들에도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해서 20% 이상 사용량을 줄이시면 그 해당 월 전기요금이 10%를 좀 할인을 해드리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하고 10월,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 20% 이상 전기료를 감축하면은 그 12월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는 건가요? 비교 대상월이요? 예. 직전 2개년 동월이니까. 2개년? 그 작년 12월, 그리고 2년 전 12월. 예. 평균치 대비 20%입니다. 이게 시즌별로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 더 이렇게 할인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부 방안은 없습니까? 여름 겨울에는 특히 또 원래 전력 수급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예. 저희가 할인율을 15%까지 조금 더 높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름하고 겨울이라는 게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여름은 7월에서 8월이고요. 예. 그 겨울은 12월에서 2월 그렇게 총 5개월로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슈퍼 유저가 1000kWh를 초과하는 가구인데 이렇게 많이 쓰는 가구가 실제로 좀 있습니까?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전국에서 52,000 가구 정도 됐었고요. 예. 그 전체 가구 수 비중으로 따지면 한 0.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적진 않을까요? 뭐 실효성이 좀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예. 그 누진제를 완화하는 취지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설정을 한 수준입니다. 예. 자, 이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또 희망 검침일 제도인데요. 이게 확대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래 검침일은 한전이 이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아파트나 이제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 자체적으로 그 검침일을 선택하실 수 있게. 근데 이 제도가 이제 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미터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스마트 미터기 보급하고 좀 확대와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로는 20년까지,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전 가구 대상 시행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검침기를 설치해야 희망 검침일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될 텐데, 20년이 걸려야 완벽하게 시행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축 연도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많이 또 불만이 있었어요. 네.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받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별로 나는 조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이런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신가요? 제가
뭐 희망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한전이 그 계량기 설치비를 좀 지원을 해서 그 가구별로 이제 계량기를 좀 설치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면요. 아까 여름, 겨울에 뭐 몇 퍼센트, 15%의 할인을 해준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게 계절뿐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이제 계절별 시간대별 그 차등요금제 부분은 예. 저희가 이번에 당장 바로 어떤 요금표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 부분 역시 이제 AMI라는 그 스마트 미터기가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20년까지는 그 계시별 요금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좀 점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한 20년이 되시면 지금 현재 있는 누진제하고 그다음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중에서 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청문회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을 텐데 이 부분 개선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없었나요? 20년의 장기 계획인데요. 그 부분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0년에 뭐 바로 뚝딱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제 요금제 설계부터 해서 그 시범 사업도 이제 거치면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또 문제가 됐던 게 학생들 너무 고생한다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문자가 왔는데 8124번님이 올 여름에 고3 아들이 학교에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둘째도 내후년이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데 학교 전기요금 어떻게 안 되냐고. 지금 교육용 전기요금 비싸다고 학교에서 애들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에어컨도 못 켜요. 이거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간의 교육계에서 가장 원하셨던 부분을 이번에 좀 개선을 했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 그 기존에는 기본요금 매월 내는 기본요금을 산정을 할 때 그 직전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높았던 피크를 기준으로 계속 기본요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번 높은 피크를 치면 그 피크를 기준으로 봄, 가을에도 기본요금을 계속 냈던 거죠. 근데 그 방식을 그냥 매월 당월의 피크를 그냥 반영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일단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니까 당장 교육 현장에서도 혜택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자체는 원래 이제 피크가 좀 높으니까 아마 기본요금 그 개편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는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8265번님이 그 자영업자분들 가게가 춥거나 더우면은 손님들 안 오는데 전기요금은 막 쓴다고 또 언론에서 뭐라고 혼내지. 그렇다고 문 안 열어놓을 수도 없고 자영업자 전기요금 대책 세워달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검토 대상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거나 그렇게 저희가 마련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거든요. 개편안에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차후 뭐 공청회라든지 좀 개선해 나갈 만한 그런 조직 같은 게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저희가 원래 공청회를 지난 이제 11월 28일 정도에 이제 했었습니다. 예. 이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원래 마련했던 그 주택용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 한 3가지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개편안으로 확정한 이 안이 좀 뭐 참여하셨던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소비자 단체 분들께서도 이 안을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기타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죠. 주택용 요금 알아봤고요. 교육용 요금 알아봤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산업용 전기요금인데 이게 예전부터 상대적으로 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10조의 흑자를 내면서도 이게 왜 주택용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택용을 통해서 전기요금책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 이번에 안 나왔습니까? 뭐 개선 가능성 없을까요? 산업용 요금도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뭐 저희 부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검토는 이제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 적어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좀 남겨두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의 김태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저는 유아음악 수업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특강이나 아니면 정규 수업에 포함이 따로 되어 있는데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흐뭇하고 보람되고 그냥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서 막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서 막 안기고 그럴 때가 가장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는 데 의미를 더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익히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거라서 저한테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고 더 계속하고 있지 않나.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다 같이 합창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2년 좀 넘고 이제 3년 다 돼가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아주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올 연말을 계기로 좋은 소식이 내년 초에는 좀 들렸으면 하는데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겨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경민 음악선생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0년이나 하셨다고요. 근데 10년이나 하신 분 치고는 굉장히 아직도 혈기왕성하시고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10년쯤 되면은 사실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한 직업에서 10년을 종사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서 아이들과 합창 준비하니까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 와중에 또 나도 저런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런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곧 좋은 결실 맺을 거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김경민 음악선생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Love is a Losing Game 듣고 와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수도권 사용 설명서와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제휴할부 이용, 탁송료 등 제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연말연시는 직장인들이 성과 평가와 연봉 협상을 준비하는 시기죠. 소위 월급쟁이들은요, 일을 할수록 임금 오르는 맛에 회사 다니죠. 임금이 삭감되면은 애사심도 자존감도 떨어지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직 생각이 간절해지죠. 자, 내년 연봉 협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잡코리아가 1000대 기업 직장인들의 직급별 평균 연봉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오늘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과 함께 연봉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직장인들 직급별로 얼마씩 버는지 조사하셨다고요? 네, 잡코리아가 이 한국기업 데이터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을 저희 잡코리아 연봉 통계 서비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그 결과 1000대 기업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은 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평균 860만 원 정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전 직급 대비 평균 연봉 상승률이 20.8% 정도 됐습니다. 예. 이 연봉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궁금한 사항인데 남들은 얼마나 벌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하거든요. 직급별로 평균 연봉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그 직급별 평균 연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이 사원급 평균 연봉이 2,75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주임급이 3,230만 원, 또 대리급이 3,97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과장급 평균 연봉이 5,010만 원 정도였고요. 차장급이 5,990만 원, 또 부장급 평균 연봉은 7,07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직장인들이 승진에 목매는 이유가 승진할수록 연봉이 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직급별로 연봉이 한 얼마씩 올랐습니까? 네, 이 전 직급 대비 연봉 그 평균 상승률을 보면요. 이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860만 원 정도, 즉 대략 한 20.8%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주임급에서 사원급으로 올라갈 때는 평균 48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또 대리급에서 주임급이 740만 원, 또 과장급 은 대리급에 비해서 평균 1,04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즉 과장급과 부장급 평균 연봉이 이 전 직급 대비 대략 1,000만 원 이상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또 이 사원급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본인의 그 평균 연봉이 2배가 되는 시점은 평균 과장급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과장급하고 부장급으로 올라가기가 힘든가 보네요. 이렇게 네. 가장 많이 돈이 상승하는 거 보니까. 자, 직장인들이 그 연봉 현황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직무별로도 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현대기업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직무는 연구개발 설계 분야가 이 평균 연봉 5,1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예. 다음으로 마케팅, 무역, 유통 분야가 4,900만 원 정도, 또 생산, 제조 분야 직무도 4,880만 원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평균 연봉 수준이 좀 가장 낮은 직무는 미디어 직군이 평균 4,2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제가 미디어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속상하네요. 아, 네. 예,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 보면은 나도 저 정도 받고 싶은데 이직할까? 내 친구들 이번에 승진하면서 이 정도 올랐다는데 나는 별론데 하면서 이직하려는 분들 계세요. 이직하려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직장인들 중에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직인데요. 예. 정해진 연봉 인상률 또는 이 기본 연봉 베이스가 낮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 이직을 통해서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잡코리아가 직장인 1,648명을 대상으로 올해 이직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에 절반에 달하는 49% 정도가 올해 이직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예. 그 연령대별로는 크게 그 차이가 없었지만 주로 30대가 52.8%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직이 잘 됐습니까, 올해? 네, 이직 성공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실제 이직을 시도했던 직장인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53% 정도로 절반 정도에 달했습니다. 예. 특히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대리급 이직 성공률이 56.7%로 가장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 실무 인재를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대리급이라든지 아니면 과장급이 50.4%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예. 이직하려면은 그래도 대리급 한 3년, 5년은 지금 회사에서 버텨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수치네요. 자, 그러면은 이직에 성공한 분들 한 절반 정도라고 하셨는데 성공 비결을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뻔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가장 많이 꼽은 비율이 전 직장에서 실무 지식과 경험, 실적을 잘 쌓은 것이 46%로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 좀 차이 있는 것은 연봉이나 직급 등 근로처우를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적정한 수준을 제시한 것도 그 이직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외에도 평소 포트폴리오나 경력 기술서 또 본인의 이력서를 자주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히 경력 관리를 했다는 응답도 3위에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면접, 또 그 면접을 잘 봤다거나 전 직장에서 평판 관리를 좀 잘했다. 또 꾸준히 인맥 관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관계를 가져온 것이 그 이직 성공의 요인이 된 것 같다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직 성공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그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 좀 실망스러운 뻔한 내용이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잡코리아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볼 텐데요. AI,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졌던 영남 지방도 이미 조류 인플루엔자가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리고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2천만 마리를 넘어갈 것으로 살처분 2천만 마리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YTN 신용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AI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마리가 도살됐고요. 가금류. 전국을 강타한 AI가 서울까지 위협해서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서울 동물원에서도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안에서 자연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아니고 사람이 키우는 조류는 3천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큰 규모로 이제 닭을 사육하거나 그런 곳은 없고요. 그 절반가량이 동물원인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지난 16일 서울 대공원에서 이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가 폐사했는데요. 중간검사 결과 H5 양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서울대공원이 지난 1984년에 개장한 이래 AI 발생은 처음인데요. 같은 칸에 있던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5마리에서도 AI 반응이 나와서 키우던 8마리를 모두 묻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이미 전국적으로 2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땅속에 묻혔고 서울시 안에서 키우는 조류가 3천 마리라고 하는데 수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예, 통상적으로 AI가 확인되면 주변의 조류도 이제 함께 매몰 처분을 하지만 이번에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서울 대공원에 있는 조류들은 이 천연기념물 그리고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방역과 매몰 처분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서울 대공원에 있는 조류 1,200마리를 모두 조사를 하고요. 이 서울대공원에 같은 경우는 이 조류가 1,200여 마리 중에서 천연기념물이
이 황새 같은 15종 195마리가 있고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는 아프리카 저어새 등 48종 407마리가 있습니다. 아하. 서울시는 이 황새가 폐사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이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을 휴장하도록 했는데요. 이 만약에 모든 새를 매몰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휴장이 아닌 폐쇄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참 AI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네요. 네. 자, 내년에 반환을 앞두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했더니 발암물질이 580배가 넘게 나왔다고요. 네, 그동안 여러 번 조사를 해봤는데 오염 실태가 이제 여전하다는 겁니다. 예. 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를 분석해봤더니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젠, 이게 이 허용치보다 무려 580배가 넘게 검출이 됐습니다. 아하. 또 다른 기지 주변인 이 캠프킴에서도 이 기름 찌꺼기가 허용치보다 500배 넘게 나왔습니다. 예. 벌써 10년 넘게 이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요. 지하수가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이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정화 작업에만 세금이 51억 원이 들었고요. 지난해에도 5억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 내년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아서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는 이 계획이지만요. 이처럼 심각한 오염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이 환경부는 미군기지 내부 오염 조사를 3차례나 벌였는데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서울시는 현재 이 구체적인 오염원이 드러나지 않아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결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자, 끝으로 지하철 양대 공사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이 좀 늦어질 거라는 소식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 목표는 내년 3월이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어제 서울교통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이 서울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그리고 5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도철을 통합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회 우영찬 의원에 따르면 이 양공사의 통합 관련 노사 의견을 좀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차분하게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법인 청산 그리고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예상되는 다음 회기에 서울시 의회 회기에 조례안이 처리가 된다고 해도 교통공사의 3월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기보다는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의 신홍진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보이스투맨의 Let It Snow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